새벽 공기가 축축했습니다. 골목 어귀의 하수구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고 어디선가 빗자루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정순 씨는 오늘도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불을 개고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벽에 걸린 시계는 늘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정수는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풀었습니다. 물이 끓어오르자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냄새 없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돼요. 정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익숙함과 그리고 조금의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 앞에 선 그녀의 어깨는 좁았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사람의 어깨였지요. 국을 저으면서 정수는 잠시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하늘이 있었고 어디선가 닭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남편 상구 씨는 여전히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된장국 끓였어? 네, 끓였어요. 그게 부부의 아침 인사였습니다. 더 긴 대화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그 대화를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걸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말수는 줄어들었고 표정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그 사이에 정순이라는 이름은 점점 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군산의 오래된 골목 끝집에서 살았습니다. 한때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동네였지만 지금은 빈집이 더 많았습니다. 담장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벽 사이사이엔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풍경 속에서도 묵묵히 살았습니다. 사는 게 그렇지요. 별일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정순이 스스로를 달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혼 전 정수는 재봉틀 일을 했습니다. 당시엔 손재주가 좋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났었지요. 시장에서 그녀가 만든 앞치마와 손수건이 잘 팔렸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때의 정수는 웃음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정수나 하고 부를 때마다 그 이름 속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엔 달라졌습니다. 상구 씨는 말수가 적었고 생활은 규칙적이었지만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순이 만든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묵묵히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집안일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 정수는 그런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면 지는 거다. 그게 정순의 마음속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녀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된장국을 상 위에 올려놓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을 정수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국물 속에는 지난 세월의 냄새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끓어오르다가 이내 잦아드는 국물처럼 정순의 인생도 그렇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식탁 맞은편에서 상구 씨가 신문을 펼쳤습니다. 요즘은 물가가 왜 이리 오르냐? 투덜대는 목소리의 정수는 국그릇을 남편 앞으로 밀어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변했지요. 그 말은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대화의 끝은 언제나 공허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상구 씨가 물었습니다. 점심에 뭐 먹을 건데? 글쎄요, 냉장고에 있는 걸로 하지요. 정순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무뎌져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조차 이젠 습관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자 집안에 정적이 깔렸습니다. 정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베란다를 비추고 있었고 공기 중에 먼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오래전에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땐 노래를 부르며 청소를 했었지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따라 부르던 젊은 날의 정순. 그런데 지금은 입술이 굳어버린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정순아, 나야. 난숙이. 친구 난숙이었습니다. 난숙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순과는 중학교 동창이었고 한때 같은 재봉 공장에서 일했던 사이였지요. 문을 열자 난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 또 된장 냄새 나네. 매일 똑같지 뭐. 똑같긴. 너는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여자야. 난숙의 말에 정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난숙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순아, 요즘은 뭐 재미있는 일 없지? 정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머릿속을 스쳐간 건 재미라는 단어의 생소함이었습니다. 글쎄 재미라 잘 모르겠네. 난숙은 정순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이번에 가게 사람 하나 그만뒀어.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나 좀 도와줄래?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수가 나는 그런 거 못해. 시장 사람들 다 낯설고 나가면 어색해서. 에이, 너가 뭐가 어색해. 그냥 손만 좀 도와줘도 돼. 하루만이라도 나와봐.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시장이라니 내가 거길 나가서 뭘 한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난숙의 말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방 안에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거칠어진 손, 그리고 무표정한 입가. 이게 내 얼굴이었나. 정수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거울 뒤편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재봉틀 앞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 사진 속 정수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때의 눈빛이 지금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아, 넌 어디로 갔니?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머릿속에는 난숙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나와봐.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나가볼까? 다음날 새벽 정수는 여느 때처럼 국을 끓이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된장을 넣기 전에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하루만이라도. 불을 켰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다시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냄새는 어제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미묘한 결심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서늘했습니다. 전날 밤 내린 비가 골목의 돌바닥을 반질반질하게 적셔 놓았지요. 정수는 낡은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신발끈을 맸다가 풀었다가 다시 묶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정순아, 하루만이라도 나와봐. 난숙의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은 그 하루를 시작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골목길에는 아직 사람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시장은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발걸음은 더디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트럭의 경적, 장사꾼의 외침.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 낯설게 들렸습니다. 시장 입구에 다다르자 바로 난숙이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야, 진짜 왔네. 내가 안 올 줄 알았지 뭐야. 어제 그냥 말만 한 줄 알았지요. 난숙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됐다. 이제부터 나 좀 살았다.
오늘은 반찬 포장만 좀 도와줘. 그렇게 정순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난숙이네 밥상. 붉은색 간판에 노랗게 칠한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고등어 조림, 오징어 볶음, 멸치 볶음, 김치전, 잡채. 스테인리스 그릇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습니다. 정순아, 이거 봉지에 담아줘. 3개에 10,000원짜리. 네, 알겠어요. 정수는 봉투를 잡았지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손님이 건넨 지폐를 받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잔돈은 여기 있습니다. 어머, 아주머니 처음 보네. 네, 잠깐 도와드리고 있어요. 목소리가 참 차분하네. 자주 볼게요. 손님은 웃으며 돌아갔고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지? 내가 하니까 손님이 더 부드럽게 가잖아. 점심시간이 지나자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순아, 김치전 더 구워야겠다. 반죽 좀 가져와줘. 정수는 좁은 통로를 오가며 손을 바삐 움직였습니다. 기름이 튀어 팔목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이구나. 숨 쉬는 것 같아. 해가 기울 무렵 장사가 끝났습니다. 난숙이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야, 첫날인데 잘했다. 내일도 나올 수 있지? 글쎄요, 한 번 더 나와 볼게요. 그래, 무리하지 말고. 근데 정순아, 이거. 난숙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정순이 봉투를 열어보니 5,000원짜리 지폐가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루 일당이지. 적지만 받아. 정수는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무게가 이상하게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번 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 문을 열자 부엌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시장에요. 난숙이 도와줬어요. 시장. 거기서 뭐 하려고 그래?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하루만 갔다 온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수는 거울을 들어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동자에는 작은 불빛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나답게 살았어. 손을 보니 기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 사이로 빨간 양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얼룩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봉투 속에 돈을 꺼내 세어봤습니다. 5,000원짜리 6장. 총 3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정수는 그 돈을 서랍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시장 나가. 네, 가보려고요. 거기 가서 뭐 벌겠다고. 벌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벌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보려는 거예요. 시장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의 정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가 단단해졌고 반찬을 포장하는 손도 덜 떨렸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3개 드릴게요. 좋네요. 매번 여기서 사야겠어요. 오후가 되자 난숙이 말했습니다. 정순아, 너 계산도 잘하네. 내일부턴 계산대 맡아줄래? 계산이요? 그건 너무 큰일이지요. 괜찮아. 너 생각보다 눈썰미 좋아.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 안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상구 씨였습니다. 상구 씨는 천천히 가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와주고 있어요. 남들 다 보는 데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수는 말없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남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상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창피해서 살겠어. 동네 사람들이 다 볼 텐데. 별일 아니에요. 친구 좀 도와준 거예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저녁 식사는 말없이 흘러갔습니다. 상구 씨는 밥을 먹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턴 나가지 마. 밤이 깊었습니다. 정수는 부엌에 앉아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서랍을 열어 어제 받은 돈을 꺼내 봤습니다. 3만 원. 정수는 그 돈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나가야겠다. 이번엔 나를 위해서. 정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조금씩 다른 냄새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골목은 고요했고 공기에는 찬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정수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젖은 시멘트를 밟을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은 아직 까맣게 덮여 있었고 집집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뒤에서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요. 정수는 주머니에서 장갑을 끼웠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난숙이 이미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왔네. 정수나 추운데 고생 많다. 춥긴요. 그래도 공기가 맑아서 좋아요. 오늘은 납품 준비해야 하니까 반찬 양 좀 많아. 새벽 반죽은 내가 맡아줄래? 그럼요. 맡겨주세요. 정수는 앞치마를 메고 소매를 걷었습니다. 양념이 든 대야가 앞에 놓였습니다. 간장, 마늘, 생강, 고춧가루가 뒤섞인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재료를 섞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가게 안은 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난숙은 옆에서 오징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칼이 도마를 치는 소리, 국자가 냄비를 두드리는 소리가 리듬처럼 이어졌습니다. 그 새벽의 소리들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납품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이거 올려. 저건 뒤로. 정수는 힘을 다해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팔에 힘이 빠졌고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무겁네요. 처음이니까 그래. 우리 납품 제대로 하면 이제 진짜 돈 벌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정순의 몸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네. 납품 때문에요. 새벽부터 나가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만두지 그래 몸만 상하지. 괜찮아요. 나름 재미있어요. 남편은 신문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신경 좀 써. 요즘 반찬도 대충이야. 요즘 내가 만든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아니고 예전 같지가 않잖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순의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새벽 출근, 낮 장사, 밤 집안일.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얼굴이 많이 상했어. 난숙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 못 잤어요. 이제 슬슬 사람을 써야겠어. 우리 둘이선 감당이 안 돼. 사람을 쓰면 나는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닐까? 어느 날 납품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 반찬 양념이 좀 다르네요. 지난번 맛이 더 좋았는데요. 난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순아, 혹시 간장 양 조금 덜 넣었어? 그럴 리가요. 어제랑 똑같이 했어요. 아니야, 확실히 맛이 달라. 이러면 계약 깨질 수도 있어. 정수는 손에 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지금은 늦었어. 이미 나갔잖아. 그날 가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밤 정수는 집으로 돌아오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들이 보낸 메시지가 한 줄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
전화도 잘 안 받네. 그녀는 답을 쓰려다 말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불빛이 천천히 퍼지며 주황색으로 번졌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고요를 깼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열심히 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거칠어진 손등에 기름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내 손인가? 그때 문득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느라 내 맛을 잊어버렸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 후련함에 가까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수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도마 앞에 섰습니다. 손끝으로 재료를 만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번엔 내 식대로 해볼래. 난숙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나왔네. 그냥요 생각 좀 하려고요. 생각?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난숙은 잠시 정순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순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우리 이제 너 없으면 안 돼.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냄비를 올렸습니다. 마늘을 다지고 간장을 붓고 생강즙을 더했습니다. 불 앞에서 조용히 그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그 향이 오래된 기억을 불러왔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새벽마다 끓이던 국물 냄새. 그때의 따뜻함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래, 이 맛이었지.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벽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납품 담당자가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낫네요. 맛이 살아있어요. 난숙이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 정순이 손맛 덕분이에요.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묻은 양념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된 듯 했습니다. 누구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감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진짜 일이자 삶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불을 끄기 전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장의 불빛이 멀리서 깜박였습니다. 그 불빛이 별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기름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 손으로 내 맛으로 다시 살아야겠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그 울림이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처럼 퍼졌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스쳤습니다. 정수는 부엌 창가에 앉아 미역을 헹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삶도 반찬처럼 너무 짜면 안 되는 거였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손등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손의 거칠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정수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난숙은 가게 앞에서 손님과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 반찬은 진짜 우리 정순이가 잘해요. 지난번에도 다들 맛있다고 했잖아요. 사장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같이 한 거지 우리가. 그 짧은 말이 정순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았습니다. 정순은 자신이 만든 양념을 기록장에 적었습니다. 비율, 온도, 시간. 그 모든 걸 세심히 기록했습니다. 정순아, 그거 뭐야? 그냥 기록이요. 그날그날 다르게 느껴지니까 메모하려고요. 역시 부지런하네. 나중엔 우리 브랜드도 만들겠네. 정수는 웃었지만 그 말이 마음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난숙과 함께 시장 끝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 잔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정순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미안했어요. 지난번 일 말이에요. 그 얘기 이제 그만하자. 나도 너무 예민했어. 그래도요, 그때 제가 너무 조급했어요.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고. 둘은 그렇게 잠시 웃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왔네. 내일이 좀 일찍 끝났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눈을 TV에서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너무 말만 했던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괜히 잔소리만 했잖아. 괜찮아요. 저도 그땐 제 마음을 잘 몰랐어요. 남편은 천천히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반찬 맛있더라. 그 말 한마디에 정수는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그 말 정말 오랜만이네요. 삶이 조금씩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사장님, 요즘은 반찬 주문 앱이 있대요. 그거 비싸지 않아? 아니요, 그냥 사진 올리면 돼요.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 거 해도 될까? 왜 안 돼요? 손맛이 있으니까. 그 말에 난숙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좋다. 그럼 우리 사진 좀 찍어보자. 둘은 스마트폰을 들고 반찬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지볶음, 어묵조림, 멸치볶음, 고등어조림.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 봐요. 괜찮죠? 진짜 반찬집 맞아?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올 줄이야. 며칠 후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첫 고객이에요. 정말 네, 오늘 오후에 배달 나가야 돼요. 정수는 서둘러 반찬을 포장했습니다. 포장지 위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맛있게 보내세요. 정순 올림. 배달 트럭이 출발하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다. 엄마 웬일이야? 엄마 반찬이 이제 앱에서 팔리기 시작했어. 진짜? 대박이다, 엄마. 아들 덕분에 배운 거야. 그때 네가 스마트폰 사주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야. 엄마, 이제 완전 프로네. 그건 아니지만 나 조금은 자신감이 생겼어. 전화 너머로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서 작게 시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집 반찬 맛있어요. 집밥 같아요. 엄마 손맛이에요. 난숙이 속삭였습니다. 정순아, 우리 진짜 잘하고 있어. 그러게요. 이제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수는 시장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경쟁자처럼 느껴졌던 이웃 상인들이 이제는 함께 웃는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정순 씨, 어제 김치 좀 덜 팔렸지? 내가 조금 나눠줄게. 아, 괜찮아요. 감사해요. 이 시장이 이제 그녀에게 함께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시장 뒷골목을 걸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 길을 처음 걸을 때 얼마나 무서웠던가. 이제는 그 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같이 밥 먹자. 요즘은 내 얼굴 보기 힘들어. 그래요. 오늘은 내가 국 끓였어요. 내가 응, 우리 반찬 가게에서 나온 국물로 끓였어요. 식탁 위에는 소고기 무국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 숟갈 떠서 먹었습니다. 이거 예전 엄마가 끓이던 맛인데. 그쵸? 나도 그렇게 느꼈어요. 둘은 그 말을 계기로 오래 웃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오랜 시간의 공백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수는 부엌 조명을 꺼두고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는 시장의 네온사인이 멀리서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이젠 피곤한 빛이 아니라 희미하지만 따뜻한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일이 아니라 삶을 만드는 거였다는 걸요. 바람이 커튼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 시장의 냄새, 가족의 온기, 그리고 자신이 되찾은 시간의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순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그 미소 속엔 여전히 피로가 있었지만 그 피로마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사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나가야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맛으로. 창밖의 불빛이 여전히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새벽 공기가 맑았습니다. 정수는 시장으로 가는 길에 두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길가의 매화나무 가지 끝에 하얀 꽃망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꽃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 오네요.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난숙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얼굴 좋아 보이네. 어제 잠을 잘 잤거든요. 요즘은 웃는 날이 많아졌네. 그렇죠. 이제 일이 즐거워요. 둘은 반찬을 꺼내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순의 손길은 익숙하고 단정했습니다. 양념을 버무릴 때마다 진한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그 향이 이제는 삶의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반찬 앱에 올라온 후기들이 가게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집밥 같은 맛 고맙습니다. 정성이 느껴지는 반찬이에요. 엄마 생각났어요. 난숙이 그것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반찬 먹고 엄마 생각난대. 얼마나 기분 좋아. 정말 그래요. 그런 말 들으니까 괜히 울컥하네요. 이제 우린 진짜 가게 이름 붙여야겠어. 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다시 밥상 어때요? 다시 밥상. 내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밥상이요. 난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 이름 딱이네. 그날 이후 간판에는 다시 밥상이라는 글자가 걸렸습니다.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 단정하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이 간판 아래서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구나. 점심 무렵 시장에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단단했습니다. 그때 문득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들? 응 인사해. 이 사람은 내 여자친구야. 그래, 잘 왔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지? 여자는 두 손을 모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찬 가게 너무 예뻐요. 아들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멋있다. 엄마 내가 아는 시장이 아니네. 가게가 한가해지자 셋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라떼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직접 오다니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엄마가 그동안 많이 달라졌잖아. 달라졌다니? 예전엔 늘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얼굴이 환해. 사람이 일을 즐기면 그렇게 되나 봐. 아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 생각하고 있어. 그래. 응, 엄마한테도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 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면 엄마도 기쁘지. 엄마도 이제 내 걱정만 하고 살진 않을 거야. 내일 또 있으니까. 아들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이렇게 사는 모습 보니까 나도 힘이 나. 정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부엌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된장찌개 인터넷 보고 따라 해봤어. 당신이 요리를? 한 번쯤은 해봐야지. 나도 당신 고생한 거 보니까. 정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내가 반찬 좀 더 얹어볼게요. 식탁에 마주 앉은 둘은 조용히 찌개를 먹었습니다. 그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요즘은 집이 다시 집 같아. 그렇죠. 나도 그래요.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도 많이 바뀌었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그런 거죠. 삶이 조금씩 새로운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 상인회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정순과 난숙은 함께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밥상이 우리 시장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엔 자신이 없었어요. 그냥 가족 밥상 차리듯 반찬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일을 하면서 배웠어요. 사람의 마음은 결국 누군가의 밥상 위에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짧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숨지 않아도 돼. 당당히 내 이름으로 서 있어도 돼. 봄이 완전히 찾아온 어느 날, 정수는 시장 앞 화단에 새로 핀 꽃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진짜 고생했지. 난숙이 말했습니다. 그쵸, 근데 신기하죠. 이제는 그 고생이 싫지 않아요. 아마 그게 일의 맛이겠지. 사장님, 앞으로도 같이 해요. 그럼 우리 아직 젊잖아. 둘은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주문 완료. 김치 세트 3개. 오늘도 누군가의 식탁에 내 반찬이 올라가겠네. 그 말에는 피곤보다 뿌듯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부엌에 앉았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의 일기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가게 이름이 간판에 걸린 지 한 달째. 손님들도 늘었고 가족도 더 가까워졌다. 나는 이제 내가 살아있다는 게 좋다. 빗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의 나, 그리고 이 길을 다시 걷게 해준 모든 사람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봄비가 반짝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이름으로 산다는 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용기였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벽이 올 것이고 그녀는 다시 시장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맛이 있고 자신만의 이름이 있었으니까요. 새벽의 첫 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정순의 얼굴 위로 그 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엌 한켠에는 내일 아침을 위해 준비된 재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메모 하나. 내일도 다시 밥상을 차립니다. 그 문장 위로 새벽의 첫 빛이 내려앉았습니다.